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이 법률행위 무효 취소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또 쭉 한번 해보는 거죠. 법률행위 무효 취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지금 배운 게 민법 총칙을 배우죠. 권리 변동, 권리 발생 변경 소멸, 법률행위 배웠잖아요. 법률행위가 하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 법률 요건, 그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 대리 배웠어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무효 취소, 법률행위 무효 취소. 무효 취소는 사실은 우리가 성립요건, 법률행위 성립요건을 있으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그죠? 효력 요건이 되려면, 그러면 효력 요건에서 효력이 없는 게 무효죠. 효력 있는데 나중에 무효로 만드는 게 취소단 말이에요. 그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또 한번 쭉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립요건에 당사자가 있을 것, 당사자가 있을 것. 그럼 당사자에는 효력이 발생할 살아있을 것, 권리 능력이 있을 것.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 죽은 사람이 계약했어. 그럴 수 있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한다 하더라도 무효죠. 불성립이라 무효가 되겠죠. 무효 하나 나옵니다. 불성립이라 무효되고. 행위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 그랬습니다.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그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효력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했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그런데 나중에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무효는 아무라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는 취소권자가 주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라는 거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3살짜리가 법률행위 했어. 무효가 되지. 무효가 되지. 그죠?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당사자와 관련됐고, 그 다음에 목적이에요. 목적은 법률행위 목적은 매매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었죠. 그놈이 첫째, 효력이 발생하려면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확정할 수. 근데 확정할 수 없어. 그러면 이행기에도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되지. 무효가. 그죠? 이행기에 확정할 수 없어. 집을 팔기로 했어. 아파트 공급 계약을 하고 했는데 3년 후에 아파트 건설한다고 했는데 3년 후에도 나대지더라고. 무효지. 그 다음에 가능입니다. 가능의 반대는 불능이죠. 불능에서는 원시적 불능이 있었죠. 계약 체결 원시적. 계약 체결 전에 그 집이 불난 거예요. 원시적 불능 상태는 무효가 됐었죠. 무효해. 그 다음에 확정 가능 적법이죠. 적법에서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강행법규에 위반됐다. 강행법규나 규정에 위반됐다. 위반시 무효가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무효가 되죠. 강행법규 위반시에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에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103조가 나왔었죠. 103조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무효.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다. 법률행위. 104조가 있었죠.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었죠. 의사표시가. 근데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하다. 의사표시가 불일치다. 의사표시 불일치다. 그럴 때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있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그러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악의. 상대방이 악의 과실이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의 과실이나 무효가 하나 나타나죠. 근데 그 무효를 가지고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었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가 있었어요. 통정허위 표시다. 통정허위 표시다. 통정허위 표시다.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다. 근데 무효를 가지고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죠?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었어요? 취소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됐죠? 이게. 그 다음에 일치는 하는데 하자가 있어요. 하자. 즉 사기 강박이야. 사기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요거는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 무효 취소는 요걸 배우는 거예요. 했던 거를. 그래서 이 무효 취소에서는 협의 무효 취소. 지금 취소가 어디 나왔습니까? 제한 능력자 취소. 그 다음에 착오 취소, 사기 강박의 취소죠. 나머지는 무효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는 여기 선을 이렇게 그어서 예를 들어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불공정 무효는 모르는 선의의 모르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어요. 절대적 무효라고 그러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취소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비진의 표시,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의 무효 취소는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 무효 취소라고 해요. 상대적 무효 취소라고 해요. 그래서 무효 종류에 지금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교재 한번 보세요. 95페이지 보면 서설 봅니다. 무효 취소 의의가 나오죠.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했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현이 있는데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취소는 일단은 성립해요. 유효해요. 그런데 법률의 효력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취소해버리면. 다르죠? 그래서 무효 취소 양자보도 법률의 성립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하지 않는다면 불성립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행위 전환이나 추이는 논할 여지가 없다. 이건 나중에 이 뒤에서 배울 겁니다. 차이점 보세요. 차이점.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 누구든지 무효 주장할 수 있어. 기간 제한도 없어요. 근데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밑줄입니다. 취소권자. 자, 여기서 취소권자가 누굴까요? 여기 나왔는데 제한 능력자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사표시한 자 취소할 수 있죠? 취소권자가 딱 있어요. 취소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근데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나중에 배워야 되니까 넘어가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큰 3번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법률행위가 무효다면 이행할 의무가 없죠. 무효니까. 따라서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 전까지는 취소 전까지 밑줄이고 유효에 동그라미 치세요. 취소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취소를 하면 소급 밑줄입니다. 초급.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야.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또 이미 이해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절 무효가 나옵니다. 무효.
그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는 개념이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절대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라든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라든가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이런 것들은 다 모르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진의한 의사표시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모르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상대적 무효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거기 상대적 무효로서 선의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하지 못한 경우를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그 다음에 착오란 취소로 무효인 경우, 사기강박 취소로 무효인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절대적 무효가 있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라. 절대적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모르는 즉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로 대항할 수 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규반 위반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이에 해당되죠. 제한능력자를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선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건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한능력자가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다. 이게 17살짜리다. 17살짜리 19세 미만인 자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니까 제한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매매 계약을 했어. 매매를 했어요. 매매에 소유권을 넘겨준 거야. 소유권을 넘겨줬어. 그런데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 집을 다시 산 사람이 있어요.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 을이 미성년자한테 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어. 무슨 말인지 알죠? 집이 을을 통해서 병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을을 통해서 병원에 넘어가서. 근데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죠. 나중에 취소했어요. 취소해버려서 집을 내놔라 했더니 집은 여기가 있죠. 지금 병한테 있죠. 그러니까 병한테 미성년자가 내놔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니까. 절대적인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기 취소, 사기를 사기로 취소했다. 보세요. 이것과 사기를 당했다. 이 집을 을이 사기쳐서 소유권 가져갔어요. 매매로. 그리고 요 사람이 다시 팔았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소유권 넘어갔는데 요 사기친 집을 몰랐어요. 그러면 사기로 취소해 본들 집은 병한테 있죠? 그죠? 근데 병한테는 내놔라 주장할 수 없어요. 차이점 알겠죠? 이게 지금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거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차이점이요. 아셨죠? 요 문제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게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양가로 이문의 절대적 무효에서 밑에도 두 번째 줄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선의 제3자에게도 모르는 제3자의 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 시험 문제 나왔다고요. 사례로. 자, 전부 무효, 일부 무효란 말이 있습니다.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자, 여기 보세요. 전부 무효다. 전부 무효는 별 문제가 없죠. 전부 다 무효. 일부 무효가 문제예요. 일부 무효. 자, 일부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 요만큼 중에서 요만큼이 무효다. 일부가 무효다 이거예요. 일부가 무효다.
일부 무효는 원칙이 전부가 무효가 원칙이요. 일부 무효라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단 말이에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부분이 없더라도, 이 부분만 있더라도 내가 법률을 했을 거라고 인정된다면 나머지 부분이 유효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전부가 무효인데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거라고 인정된다면 이 일부만이라도 유효로 가겠죠. 그래서 일부 무효는 전부가 무효가 원칙이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거라고 인정된다면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다는 얘기지. 자, 거기 보면 96페이지 법률 리을이 빠졌네요. 오타가 또 있네. 법률 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나 예외적으로 법률 행위가 가분적이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원했을 거라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 확정무효, 유동적, 말이 있습니다. 확정무효는, 자, 여기 확정으로, 이런 것들이죠. 반사회 질서 법률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확정적으로, 강행법 위반 확정적으로 무효. 이거 유효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협의 무권 대리처럼 이렇게 무효인데, 유효로 갈 수 있어. 무효인데 유효로 갈 수 있어. 무효인데 유효로. 남자인데 여자로 갈 수 있죠. 화리수시 있잖아요. 남자인데 여자로 갔죠. 남자인데 여자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무효인데 유효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무효인데 유효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아까 협의 무권 대리 봤었죠. 협의 무권 대리는 자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죠. 이게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 우리가 배웠던 게 지금 협의 무권 대리 있었잖아요. 협의 무권 대리.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기 전의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자, 봅시다. 아니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 거래 시에는 허가를 맡아라 라는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 전에는 이게 무효야. 거래행위가 매매가 무효야. 근데 허가가 나오면 소급에서 유효가 돼 버립니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진 지역이요. 그러면 허가 전에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근데 나중에 허가가 나오면 처음부터 유효로 버려요. 똑같죠? 협의 무권대리도 계약 자체는 무효인데 추인을 하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죠.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할게. 그래서 자, 협의 무권 대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기 전의 상태는 무효지만 유효로 갈 수 있어요. 무효지만 유효로 갈 수 있다. 이해 가요? 거기 보면 확정무효입니다. 확정무효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효력 위반 위정한 법률행위는 확정무효입니다. 확정무효. 유동적 무효죠. 무권대리 법률, 협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이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은 허가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죠. 무효인데 유효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동적 유효 밑줄입니다. 유동적 유효.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취소는, 보세요. 취소는 일단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죠. 자, 이 사람이 취소하지 않아. 매매 유효잖아. 매매 유효죠? 근데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가죠? 유효인데 무효로 가죠. 이거는 보세요. 협의부건대라 토지거래 무효인데 유효로 가잖아. 역으로 유효인데 무효로 갈 수도 있죠. 취소죠. 취소 보세요. 취소는 가만히 놔두면 유효야. 취소하면 무효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인데 무효로 갈 수 있는 유동적 유효란 말이야. 유효인데 무효로 갈 수 있어. 취소. 그죠? 그래서 거기 취소 하나, 즉 동그라미 1번. 취소할 수 있는 범위 취소는 추인 전까지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유동적 유효.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을 묶어서요. 이렇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다음 중 법률행위가 확정적이지 않는 걸 고르시오. 확정적이지 않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가. 그렇죠? 확정적이지 않는 걸 다 고르시오. 그래, 그거를 감안해서 다른 책은 유동적 유란 말이 없어요. 유동적 유 말이 없는데 시험 문제 이 책은 이 책을 보면 기출문제 분석에서 80점 내 90점을 맞게끔 그냥 포맷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은 막 900페이지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게 사실 뺄 거 다 빼버리고 나올 부분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Q라고 되어 있죠. Q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들이 다 사실은 기출 문제들이에요. 기출의 핵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순환에서는 문제 풀이는 안 되고 다음 순환 심화 조금 중간급에서는 앞에 할 때 제가 이렇게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뒤에 바로 문제를 바로 대입해서 바로 적용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항시 머리는 뭐에 둔다? 기출이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자격증 짜려고 나와 있잖아요. 지적 호기심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어떤 식으로 나왔더냐, 어떤 식으로 나왔던가,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나오지 않는 부분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어차피 100점 맞는 시험 아니잖아요. 100점 맞으려고 그래요. 100점 맞기, 올해 제가 올해는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85점 정도 다 나왔어요. 85점 정도.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하면서 처음 강의하면서 기초 강의부터 해서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중간, 심화학습까지 계속 갑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기출이 나왔던 것을 알고 나중에는 자기가 올해 뭐가 나오겠다라고 스스로 예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지금 학원에서 그걸 가르쳐 줘야지. 이해가죠? 그래서 제 수업을 잘 듣고 따라오면 민법에 관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근거 조문과 판례를 잘 봐야 돼요. 근거 조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해석 잘하면 합격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기본 용어 시간인데도 조문 읽어주고 거기에 대표적인 판례도 소개해주고, 그죠? 그래서 그 판례는 뭐냐면 그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근거 조문을 통해서 법원이 결정한 거거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의뢰인들이 민사 문제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민법 몇 조에 의해서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이런 결정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을 신뢰하겠죠. 그죠? 신뢰하면 신뢰가 자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가 그걸 볼 필요. 한 장 딱 나오면 Q가 딱 나오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Q가 딱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은 Q 문제가 많아요. 근데 뭐 별로 안 나왔던 Q 문제가 적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놨습니다. 자, 유동적 무효. 거기 4번 보세요. 4번. 97페이지 4번. 거기 하나만 보고 갑시다.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허가 받을 걸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 효력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무효인데 유효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나머지는 이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웁시다. 다 판례입니다. 다 판례고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고 쭉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다 101페이지를 봅니다. 101페이지. 101페이지에 무효행위 전환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무효인데 뭘로 전환될까요? 무효인데 무효가 전환되면 뭘로 될까요? 유효로 전환된다겠죠? 유효로 전환된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판례 사례가 하나 있는데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무효인데 유효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냐면 무효 행위의 전환인데 유효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부지가집니다. 을여고 을여가 부인이요. 근데 재산이 한 300억 대 됩니다. 부자예요. 근데 자식이 많으면 얼마 좋겠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 그럼 부부 사이에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모아서 300억을 모았어요. 많이 모았죠? 근데 이제 남자가 돈이 많게 되면 여자가 붙게 되고 여자가 돈이 많으면 남자가 붙게 되죠.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여기 여자가 병녀가 붙었어요. 판례사안이요. 판례사안.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근데 둘 사이에 자식을 하나 봤어요. 자식. 근데 이 자식을 본처 소생으로 출생신고를 해요. 출생신고를 해요. 본처 소생으로.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 자식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뭐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안 되지. 지금이야 큰일 나죠. 자식이 애를 안 낳는 게 좀 요즘에는 추세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옛날엔 자식이 없으면 칠거지약이라 그래가지고 첩한테 자식을 낳아서 본처 소생으로 출생신고를 해놔요. 근데 남편이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꼼짝 못하고 있어요. 자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두 여자 사이에 낀 한 남자는 피곤하죠. 나 언제 호적에 올려줄 거야. 그러면 이걸 이혼의 호적에 올려주잖아요. 그죠? 피곤하죠. 근데 그런 얘기 아세요? 이 여자 많은 곳에 남자가 가면 또 남자 많은 곳에 여자가 가면 서로 다르죠. 남자 많은 곳에 여자가 가면
꽃이 되는데, 그죠? 여자 많은 곳에 남자가 가면 쪼다 되죠.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 어떻든 둘 사이에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래 이 사람이 둘 사이 여자에 피곤해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어. 그러니까 상속이 일어나죠. 상속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1.5, 1 이렇게 가져가요. 이 사람은 없어요. 상속분이 전혀 없어. 그러면 요게 3, 요게 2니까 5분의 2와 5분의 3이 지분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5분의 3 대 5분의 2. 거기에 5분의 3 300억을 곱해봐. 6, 180억이요? 그런가? 그죠? 여기다 300억을 곱해봐. 그러면 5, 6, 120억이죠? 물론 상속세 되겠죠. 50% 되고. 50% 낸다 하더라도 60억이네. 그죠? 다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상속세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본처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상속세 내고 해봐야 90억이니까. 그지? 그래서, 자,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오.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오. 라고 친생 부인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친생 부인은 왜? 내 자식이 아니오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속분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요. 그런데 법원의 입장은 이런 결론이 냅니다. 자, 당신이 배 알아서 낳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 자식 아닌데 당신 앞으로 출생신고한 건 무효다.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다. 그러나 당신 남편이 살아 생전에 자식 했잖냐. 그러면 자식 했는데 이 출생신고가 무효라고 남편이 알았더라면, 야, 이 자식은 내 자식이요 인정은 했겠죠. 이 자식, 즉 혼인 의자를 자기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 그래요. 인지 아닌지 그게 아닙니다. 인지라는 것은 혼인 의자를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야. 무슨 말인지 알죠?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모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좀 작고하셨는데, 그 일본인 여자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잖아. 아들이 있었는데 대통령 기간 지나고 퇴임 후에도 자식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30대 중반의 자식이 그 전모 대통령한테 나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지청구 소송입니다. 인지청구 소송. 그래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내 자식 당신 아들로 호적 인정해달라 이거지. 스스로 인지신고해버리면 내 자식으로 인정하는 거고, 인정 안 해주면 청구소송을 하는 거예요. 청구소송을 하는 거예요. 인지청구소송을. 재벌들도 많잖아요. 응? 왕 회장님도 막 나놓고, 그죠? 요즘에 그 인터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인지청구. 자식으로 인정해달라 이거지. 그래서 자, 내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도 신고를 해야 돼요. 인지신고를 해야 돼요. 혼인 출생신고 하듯이. 그러면 출생신고가 무효라고 이 사람이 알았더라면 이 자식은 내 자식이요라고 인정을 했겠죠. 쉽게 말하면 인지신고로서 자, 이 신고가 출생신고 이 신고가 무효라면은 만약에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인지신고로서 유효로 전환돼 버린다는 거예요. 무효가 유효로 전환돼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속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출생신고로서 무효지만 그 돌아가신 양반이 그 출생신고로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이 자식은 내 자식이요 인정은 했을 거다.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인지신고로 전환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권 있다 없다? 있다. 괜히 소송했죠? 괜히 소송했죠? 본처가 괜히 소송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키운정도 있잖아요. 내 자식인 장 잘 돈도 있게 잘 키워가지고 그죠?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으면 될 거를 그냥 돈 싸들고 가겠지. 그죠? 엄마한테. 자, 봅시다. 대충 뭔가 알겠죠? 그래서 138조라는 조문에 보면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까 출생신고가 무효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 즉 인지신고 요건을 구비하고 그 말입니다. 당사자가 죽은 사람이 아까 죽은 남편이 출생신고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다른 법률이니까 인지신고죠. 인지신고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 효력을 가진다. 인지신고 효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권이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무효행위 전환 인정한 경우 동그라미를 보세요. 판례는 금방 했습니다. 혼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인지로서 유효하고, 인지로서 유효하죠. 인지는 여자들은 함부로 인지하면 안 돼요. 자기 하나 있지, 결혼하고 나서 내가 옛날에 애를 하나 낳았는데 내 자식으로 인정해 주면 쫓겨나요. 요즘에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돈 많은 제가 권력가나 그죠 재벌들이 하는 행위요. 일반인들은 했다가는 집안 박살나요. 양자를 위한 친생신고는 무효인의 입양으로서 효력 인정된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딱 봤더니 6번 나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무효행위 추인. 자, 무효행위 추인은 자, 무효행위 전환이 아니고 무효행위 추인이 나옵니다. 무효행위 추인. 추인은 사후에 인정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만약에 두 번째는 무효행위를 추인한다. 사후 동의한다는 거예요. 사후 동의한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이 집에 대해서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를 했어요. 통정 가장매매했어요. 9월 1일 날. 자, 아까 통정허위 표시는 짜고서 한 의사 표시는 무효죠. 가짜 매매를 한 거예요. 짜고서. 그러면 9월 1일 날 이 계약은 무효죠. 그런데 한 10월 1일쯤 해서 갑자기 을이 돈이 필요하니까 야, 나 시세로 나한테 돈 줘. 그러면 그 매매를 유효로 하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행위를 10월 1일 날 추인하게 돼요. 그러면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 있죠. 그러면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이때부터 10월 1일 날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법률행위는 추인하도록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법률행위를 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게 지금 139조 보세요. 139조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도 원칙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의의만 봅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주인한 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밑줄이고 비소급표라고 했어요. 소급표가 없어요. 비소급표란 말을 썼어요. 비소급표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그 중간에 판례 있죠? 판례가 올해 시험 문제예요. 올해 시험 문제. 보면 올해뿐만 아니라 몇 번 나왔어요. 올해도 이번 나왔습니다. 지문에. 무효인 가등기가 뭔지 알죠? 가등기가 몰라요? 가등기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미리 잠정적으로 해놓는 등기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을이 있다. 그러면 매매를 해놔요. 매매를 해놓고 내가 잔금을 주어놨는데 3년 후에 등기 가져갈게. 그러면 그 사이에 팔으면 안 되죠. 그럴 때 매매로 인해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2억이다가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등기를 해놓으면 이 사람이 팔아먹더라도 안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소유권 이전 갑인데 매매로 인해 3번에서 소유권의 가등기 이걸 이렇게 해놔. 이렇게 본등기 공간을 이렇게 남겨놔.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그 사이에 이 사람이 팔아먹었다. 이렇게. 그럼 팔아먹었다. 4번에도 팔아먹겠죠. 그렇게 병이. 그렇더라도 이 사람은 안심이 돼. 왜? 삼순이 잡아놨다니. 선수 잡아놨죠. 그리고 3년 후에 본등기를 쳐요. 본등기 치면 소유권 이전하면 이건 직권말소 돼버려요. 직권말소 돼버려요. 등기관 직권말소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후순위 이건 다 지워져 버려요. 이런 게 가등기다. 가등기를 하더라도 세금 안 내야 돼요? 그렇죠. 내죠. 가등기도 세금 냅니다. 그리고 가등기를 일정 기간 동안 안 하면 또 과징금 넣어버려요. 가등기는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등기는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돈을 꾸고 가등기 할 수도 있고, 담보 가등기. 아니면 진짜 어떤 사유로 내가 친구한테 집을 피치 못해 명시 딱 해놓고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가등기 해놓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판례입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로 가등기 다시 사용하기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입니다. 그때부터. 비소급표죠. 소급에서 유효다면 틀립니다. 시험 문제는 소급에서 유효다면 틀립니다.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에서 유효로 전환될 수 없다. 몇 번이나 나왔죠? 자, 넘겨보세요. 이제 넘겨보시면 지금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한 번씩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취소분. 자,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봅시다. 취소 나가기는 조금 애매한 시간이니까 무효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효는 여기 제한능력 무효, 의사능력 무효, 확정할 수 없을 때 무효, 원시적 불능 무효, 강행규정 유용 무효, 반사회 질서 불공 다 무효고, 진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아간할 수 있다면 무효죠. 통정의 표시 무효죠. 요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것들은 다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한능력자가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데 이거는 절대적이니까 모르는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기출 나왔죠?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효는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데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죠.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죠. 부당이득. 그 다음에 무효 종류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일부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 일자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거라고 인정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다.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무효인데 유효로 갈 수 있죠. 협의 무건대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전의 상태. 유동적 유효가 있어. 유효인데 무효로 갈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 전에는 유효지만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이 있었어요. 무효행위 전환은 우리가 만약에 그 출생신고가 무효지만 그 사람이 살해생전에 이 자식은 내 자식이요 인정했을 거라 인정된다. 즉 인지신고로서 무효행위 전환되는 판례가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 있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무효인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유효라는 거죠. 그때부터 유효. 이해가시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취소를 봅시다. 취소. 좀 쉬세요.